네, 계속해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2014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와서 보고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나요? 청년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그 청년 사업가들 중에서는요, 대학을 막 졸업한 새내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 새내기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정말 창의력이 가득한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모실 대표님도 바로 갓 사회로 전역한 서해에 나오시게 되신 그런 대표님입니다. 네,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히처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 웁스랩의 권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뵙기에도 나이를 여쭙고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업가, 벤처 네, 사업가라고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기에 네. 적합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젊으셔서 그런지 회사 이름도 웁스랩이에요. 굉장히 독특한데 웁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영어를 네. 얘기할 때 깜짝 놀랐을 때 하는 사실요, 웁스 그랬을 때 그 영어 노래 제목?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가 생각이 날 네, 정도로 네. 웁스 이런 게 생각이 났었는데 네. 뭔가 이 웁스랩에 좀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이유가 담겨 있을 것 뜻이 같은데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웁스랩이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웁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탄사 하잖아요. 네. 실수를 했을 때. 네. 근데 그 이제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을 바꾼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어떤 혁신들은 다 실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실수를 실험하는 그런 곳. 그래서 웁스랩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도전하는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웁스랩 애플리케이션 히처에 대해서 네.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들으면서 시작해보죠. 네네. 일단은 히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네. 근데 제가 느낀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삼성동. 그러면 이제 여기 오려면은 차 없이 오려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중교통이 늘 지옥철 아니면 만원 버스여서 그 경험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 돈을 안 내는 게 아닌데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짐짝처럼 움직여야만 되는가 라는 네.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은 반면에 도로 위에 80% 이상의 차는 혼자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기름값이 아시다시피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통의 비율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이동을 할 때 그 이동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동을 할 때 탑승객을 태워서 이동을 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류비를 벌고 탑승객은 싸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나온 게 이제 히처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히처를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요. 웁스랩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네. 우선 그거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카풀 앱이에요. 네. 카풀이라는 개념 아시죠? 카풀 같이 알죠. 차를 나눠 타고 이동하는 개념인데 근데 카풀은 네. 이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게 보통 카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 개인의 신상 정보 그런 것들이 SNS에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신뢰도를 확보한 타인과 함께도 내 차를 나눠 탈 수 있다라는 그 공유 경제의 개념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카풀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지점이죠.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히처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운전자가 내가 이 히처존에서 이 히처존으로 네. 언제 그리고 얼마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올립니다. 네. 그러면 탑승객은 자신이 가고 싶은 히처존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라이딩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약된 날짜에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만나서 이동을 하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바로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드리다가 하는 제가 지금 거죠? 한번 이 히처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네. 한번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네.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사용자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 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자, 검색 영역이 있습니다. 검색 영역에 제가 지금 이곳이 코엑스니까 코엑스를 눌러볼게요. 네, 코엑스. 코엑스. 네.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아, 이렇게 이동을 하는군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면은 동그랗게 화살 표시가 떠 있는데 이게 바로 피처존이고요. 피처존인 거죠? 이거를 좀 움직여 보시면 네. 근처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빨간색으로 들어온 데. 붉은색으로. 자, 조금 더 화면을 키우게 되면은 네. 좀 더 자세하게 잡히나요? 네네네. 그렇게 주민 줌아웃을 하시면서 네. 아니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줌아웃을 해보세요. 줌아웃을 네. 좀 더 넓게, 번역을 네. 넓게. 피처존이 아예 없어지지 않게 네. 네, 좀만 더 넓혀서 조금만 더 넓혀서. 네.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여기 있네요. 네, 그럼 표시가 한번 네. 눌러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역삼역 히처존 네, 등록된 그러면- 라이딩이 2개가 있다고 그렇죠. 떠있는데요. 네. 그럼 들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역삼역으로 이동하는 네. 운전자들의 이제 그 라이드가 그렇게 보이고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서 그 코엑스라고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코엑스 주변에서 역삼역으로 갈 때 네. 2명의 라이더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행을 했을 때 가격을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네. 들어가게 되면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고 네. 라이더의 약속을 해서 소개라던가 같이 이런 맞습니다. 즐길 것들이 수 있는 나올 수 거죠. 있는 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손 안에서 이제 그 코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네, 네. 편리함이 있는 그런 네, 앱이네요. 맞습니다. 잠깐 보시는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까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자면 저희는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한 80% 정도 저렴한데 아, 네. 택시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대중교통보다는 약 1,000원쯤 비싼 것이죠. 비싸지만 네, 그래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네네네. 그 사이에 값이 있고, 그리고 뭐 대중교통을 겨울 같은 때 이용을 하려면 배차를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시간의 어떤 효율성이 있겠죠. 네, 저 하나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이 카풀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네. 보면은 뭐 우버인가요? 네. 네, 다른 컵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네. 히처만이 가지고 있는 히처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제안할 수 있는 건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히처 존이라는 개념. 그래서 그 존을 통해서 서로가 그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존의 카풀들은 자신의 집 앞에서 회사 앞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매칭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딱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결제가 가능한 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도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네. 탑승객도 돈은 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돈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주당 얼마를 벌었다는 거 저희가 리포팅을 드리고 정산을 이제 해드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2가지 가치 제안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그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과 그 운전자, 라이더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저희가- 우스 앱에서 네, 네. 정산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네. 거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카풀이라는 게 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편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맞아요. 우리 태희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저도 뭔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태우는 게 저는 네. 굉장히 네네네. 걱정되거든요. 네. 이용하기 직전에 네. 조금 걱정스러움이 앞설 것 네, 같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그리고 대리운전도 이용하시잖아요. 네. 이제 술 드시면 대리운전 부르실 텐데 네, 모르는 분이 오시는 모르는 거죠. 남성분이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술에 취해서 내 차를 맡긴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가능한데 왜 내 차를 나눴다는 카푸는 두려워할까? 그거를 조금 더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상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먼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소속이라든지 소개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확장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성별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성은 여성만 태우고 싶다. 네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 라이더만 저희가 필터링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네. 것들은 이제 확장적인 어떤 기능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포용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히처를 네.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직장인 계신가요? 분들이십니다. 주로 반복적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유류비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을 계속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말씀 듣는 와중에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봤어요. 사용자 후기란이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성 탑승객이신데요. 원민님
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는 사람 추천으로 히처를 다운받아서 이벤트 기간 동안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퇴근이 유동적이라서 출근 때 이용을 해봤는데요. 회사 근처에서 좋은 분을 새로 사귀게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하셨고요. 여기에는 또 여성 운전자도 계시네요. 유민주 님이 계신데요. 경기도권으로 출퇴근해서 차가 꼭 필요했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만나서 재밌고 반포, 수원, 광교 다니시는 분들 저 많이 예약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남기셨는데 여자분도 계시고요. 당연히 남자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여자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올리다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이 라이더는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그렇죠.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네네. 이 옵스 앱의 히처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신 지는 언제쯤 개발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서비스를 정말 개발해서 런칭한 것은 이제 한 4개월이 돼갑니다. 네. 그래서 올 8월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8월에 출시가 됐는데 벌써부터 네.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여기 대표님께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 분들의 또 후기를 이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네. 읽어드렸는데 제가 후기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실명과 사진이 같이 이렇게 첨부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뭐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 뭐 닉네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고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예약률이 떨어질 것이죠. 그리고 탑승객도 그런 정보를 채우지 않으면 탈 수 없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 특히 네. 젊은 CEO 분들을 보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던데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네, 제가 이번 창업이 2번째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3년 전에도 모바일 사업을 이제 한번 했었고요. 비슷한 걸 하셨었나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완전 이제 다른 걸 하셨어요. 지역 정보를 주는 앱이었고요. 네. 그래서 홍대 쪽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그때가 이제 한참 모바일이라는 게 막 보급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보통의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모바일이라는 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전문가도 없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네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같은 어떤 청년들 아직 리소스가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 한 대로 뛰어들기에 아주 적합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옵스랩의 권영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8월에 출시가 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실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히처를 알리고 히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차를 남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짐처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이동할 수 있다. 그것이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걸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이동할 때 어떤 대중교통, 택시가 아니라 히처도 있다. 그래서 히처를 먼저 검색해보는 게 어떤 차를 타는 새로운 습관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 씨는, 네. 최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이 히처라는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참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히처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근데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니까 네네. 그쪽에서 제가 히처에 가입을 해서 라이더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드네요. 방법일 네. 거라는 생각이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유쾌한 옵스랩의 어플리케이션 히처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학생들 등하교, 직장인들 출퇴근 걱정 풀어줄 수 있는 실속형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히처에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